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32강 토너먼트 마지막 경기 3경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석하고 있는 현재는 아직까지 배트맨에 올라오지 않은 경기다 보니까 배당 같은 거는 뭐 해외 배당을 좀 참고를 했고요. 기준점은 아직 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 호주 이집트는 2.5, 아르헨티나 카보베르는 어쩌면 3.5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콜롬비아 가나도 2.5를 예측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 현재까지 이제 월드컵이 10경기 정도 제가 녹화하고 있는 현재 아직까지 3경기가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언더오버가 지금까지는 반반입니다. 2.6점으로 점수가 이제 슬슬 좀 평균적으로 가고 있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조별리그 때에 비해서는 점수가 좀 덜 나고 있고 아직까지 역배가 한 번도 안 쳐졌다고 합니다. 어제 벨기에가 당할 뻔했는데 그거를 결국 진출까지 이뤄냈죠. 햄무가 대단히 많아졌다는 거. 조별리그 때는 햄무가 제일 없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보이고요. 자, 오늘의 첫 경기는 호주 대 이집트 경기입니다. 자, 단적으로 이 경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자, 이번 대회 그 32강에 오른 팀들의 16강 진출 확률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 중에서 이 매치업상 가장 어느 쪽으로 쏠리지 않는, 그야말로 가장 치열하다는 거죠. 여기 이집트랑 호주가 여기 있습니다. 딱 얘네들이 붙어 있다는 게 그만큼 얘네들의 진출 가능성이 예단하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현재 예측상으로는 가장 어디가 올라갈지 모르는 그런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이집트가 분명 얘네들이 뭐 조 1위를 하고 올라온 건 대단하지만 사실 근데 얘네들이 마지막 경기도 이란의 세트피스에 대단히 고전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호주도 파라과이랑 한 거, 이집트도 이란이랑 한 게 이게 각자 나름대로 좀 니즈가 맞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호주는 정말 파라과이랑 배당이 무승부 배당이 2.2 정도밖에 안 됐고요. 이집트는 아마 2.7인가로 그래도 여기는 좀 이집트가 승리해야 될 당위성이나 서로 간에 좀 필요성이 있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 경기 비기고 이란은 탈락했습니다. 조별리그에서도 무승부가 참 많았던 애들이라는 거고 조별리그에서도 무승부라든지 이런 언더게임들이 꽤 있었던 애들인데 어쨌든 이집트가 저번에 이란한테도 세트피스에서 특히 고전을 많이 했거든요. 골대샷 2번 맞고 페널티킥도 어쨌든 타르미가 날려버려서 이집트가 좀 운이 따른 바가 있었는데 또 그 과정에서는 살라를 햄스트링 부상으로 빼주기도 했었습니다. 과연 이게 살라의 상태가 얼마나 괜찮아졌을지. 이번 대회 찬스 메이킹이 굉장히 훌륭했는데 말이죠, 살라가. 호주도 지금 보면 이제 뭐 매튜 레키라든지 뭐 이탈리아노 이런 친구들을 잃어버리긴 했습니다만은 물론 뭐 조 자체가 그렇게 경쟁력이 크지 않은 조라고 해도 미국한테만 되게 고전하고 나머지는 잘 막았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한테는 이 스피드에 굉장히 털린 바가 있었습니다. 뒷공간 유린당한 거 그런 게 조금 작용했던 것 같아요. 사실 두 번째 골은 뭐 옵사이드기는 해도 세트피스지만은 불운했던 골이라고 친다면은 첫 번째 골은 완전히 사이드에서 스피드로 털린 골이었잖아요. 대신에 호주는 이번 예선에서 3게임을 펼치는 동안 총 47개 슛들의 평균적인 이런 골 기대값이 0.052로 이게 스페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낮은 거라고 합니다. 상대한테 되게 위협적인 슛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수비력이 대단했다는 거고 얘네들은 원래부터 이렇게 버티기로 유명한 팀이죠. 당장 뭐 지난 대회들도 아르헨티나나 아마 프랑스였나? 걔네들한테 탈락할 때도 다 한 점 차로인가 이렇게밖에 탈락을 안 했었고 버티기 짬밥이 있는 애들입니다. 이집트는 이런 토너먼트가 정말 오랜만이고요. 아프리카 내부적인 네이션스컵은 뭐 토너먼트에서 꽤나 우승도 하고 했다지만은 이렇게 세계 수준의 토너먼트는 정말 오랜만이어서 저는 이게 호주가 꽤나 프레임이 맛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주는 아까 말했다시피 스피드 스타한테 조금 약한 편인데 이집트는 스피드보다는 좀 이제 기술 쪽이죠. 그런 것도 작용할 만하다고 봤고 물론 경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집트가 좀 더 나은 건 맞습니다만 반대로 호주는 강력한 세트피스 토너먼트에서는 그런 것들이 또 크게 작용을 하죠. 이란 쿤다의 뭐 개인 능력이나 스피드 이런 것들도 봐줄 만한 것 같고 저는 이거는 배당 대비 일단은 무승부가 제일 가깝다고 보긴 하는데 이게 호주의 프레임 배당이 조금 나올 것 같거든요. 아마 한 1.6 이상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정도면은 일단 볼만은 하고 만약에 그거보다 더 준다 저는 호주의 프레임 방향으로 볼 것 같습니다. 아마 1.7을 넘어버리면 호주 프레임 확실히 1픽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언더는 배당이 별로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언더 배당도 1.5를 넘는다?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고배당 방향은 무승부. 저는 이집트가 쉽게 이기지는 못한다는 쪽으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르헨티나 대 카보베르데인데 제가 아까 잠깐 16강 진출 확률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자, 이 경기는 아르헨티나가 지금 전체 16강 진출 확률 1위라고 찍히죠. 그만큼 이번 32강 라운드 중에 가장 전력차가 큰 경기다. 당연하게도 이제 지난 대회 이제 챔피언인데 월드 챔피언이었던 아르헨티나 사상 첫 진출을 했는데 토너먼트까지 가버린 카보베르데. 카보베르데가 분명 대단한 일을 일군 건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려 우루과이를 떨어뜨렸으니까. 하지만 이제 또 그런 기적은 토너먼트 왔으면 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얘네들이 아르헨티나를 뭔가 무너뜨릴 거다?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가 않죠. 거슬리는 거라면 아르헨티나가 정말 뭐 카보베르를 개팰 텐데 그 과정에서 이게 뭔가 좀 하나씩 아다리가 안 맞아고 안 들어가고 그런 게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실상 그런 확률조차 되게 희박하다는 겁니다. 물론 카보베르다가 단순히 이런 수비적인 능력뿐만 아니고 얘네들이 우루과이한테도 2골이나 넣었었죠. 그 가운데서는 뭐 프리킥도 있었고 역습 같은 거 꽤나 날카로웠다. 뭐 그런 건 맞습니다만 사실 이번 대회 조직력을 봤을 때는 저는 아르헨티나가 카보베르데한테 유의미한 공격 기회를 헌납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기도 전에 본인들이 뭐 득점으로 좀 더 벌리는 그런 양상이 될 것 같아가지고 솔직히 이거는 뭐 큰 분석은 필요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보베르데 생각보다 대단했던 거 그런 거는 뭐 박수 칠 만한 부분이지만 이거는 아르헨티나가 뭔가 희생양이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상상이 잘 안 되네요. 저는 3.5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2.5면 언더오버는 그냥 볼 게 아니지만 3.5라면 혹시 뭐 언더도 볼만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것도 다 후순이고 저는 아르헨티나가 아마 1마인이 배당이 어떨지 모르겠고요. 최애 배당상으로 아르헨티나가 1.14라고 나오는데 이러면은 배트맨에서도 진짜 낮을 거예요. 아마 1마인도 1.3 몇출 준다면은 별로고 그러면 이제 2마인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뭐 2마인도 못 볼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한 전력차가 나는 경기라고 봐요. 이게 16강이면 몰라도 32강 정도면 이렇게 전력차가 충분히 많이 나는 매치업이 발생을 하거든요. 저는 뭐 이마인도 못 볼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지껏 해온 거로는 카보베르다가 뭐 인구 50만 딸이의 이런 소국 치고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해온 건 맞습니다만 그냥 아르헨티나한테 자연사하는 그림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배당으로는 만약에 뭐 전반 마헨 같은 거? 그런 게 배당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네. 고배당으로는 전반 마헨? 토탈로 봤을 때는 뭐 1마엔이나 2마엔의 배당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마엔이 만약에 1.5 이상 준다? 그러면은 꽤 갈만할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아르헨티나 좀 더 이제 강팀이랑 붙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이 정도의 상대한테는 쉽게 갈만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콜롬비아 대 가나입니다. 이 경기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16강 진출 확률 그런 거 상으로는 콜롬비아가 68%, 가나가 32% 정도로 콜롬비아 쪽으로 많이 쏠려 있습니다. 해외 배당도 지금 1.5니까 아마 배트맨에서는 1.4 초반 정도 그렇게 줄 것 같아요. 그만큼 콜롬비아가 정배라는 건데 그리고 얘네들은 생각보다 맹렬합니다. 조별리그 가장 마지막 경기가 이제 포르투갈전이었는데 그 경기에서도 포르투갈을 그래도 좀 우세하게 진행했다고 생각을 해요. 직접적인 골 찬스도 저는 콜롬비아가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 과정에서 포르투갈도 찬스가 몇 번 있었지만은 저는 경기를 콜롬비아가 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이제 막 콩고랑 뚫으려고 했는데 안 뚫리는 경기도 있긴 했었어요. 근데 그 경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은파시 골키퍼의 길이 남을 만한 뭐 선방 쇼였다. 그렇게까지도 볼만한 것 같고 이번 대회 때 뭐 아티지기 골키퍼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아프리카 골키퍼들의 활약이 대단하거든요. 또 한 번 그런 경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콜롬비아는 좀 컨텐더급이라고 할 수도 있는 포르투갈한테도 오히려 우세한 경기력을 보였다거나 어쨌든 조별리그에서 폼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얘네들이 지금보다도 딱 이제 A매치 막 30경기 무패 행진 달릴 때 그때가 훨씬 더 무섭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충분히 경쟁력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상대하는 가나한테도 일단 확연하게 우위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가나가 여태까지 조별리그에서 보여왔던 그림 자체가 너무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파나마한테도 정말 고전하다가 겨우겨우 그냥 어쩌다 한 골 넣어서 이긴 거고 잉글랜드한테는 그냥 극강의 버티기 모드였었고 크로아티아한테도 사실 공격적으로는 세트피스 득점 하나뿐이었거든요. 반대로 본인들은 얘네들도 세트피스 한 방이랑 중거리 슛 한 방 이렇게 먹었는데 그전 경기들에 비해서는 사실 골키퍼가 대단하진 않았었고요. 수비 라인도 막 엄청 좋다고 볼 수는 없었다. 결국 가나는 얘네 스타일답지 않게 이번 대회에서는 수비발로 버티고 있거든요. 케이로스 감독이 분명 그런 것들을 잘 다지는 감독이긴 합니다. 옛날에 콜롬비아를 맡은 적도 있었었고 그러기는 한데 사실 이런 가나가 뭐 자랑했던 이런 위대한 미드필더들이라든지 공격에서 뭐 한 방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세메뇨도 사실 명성에 비해서는 좀 저조하고 아마 부상도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로 나오는 이제 뭐 파타구 같은 선수들 그런 애들이 오히려 좀 위협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번 대회 때 뭐 이냐키나 조던 아유 이런 애들은 별로 뭐 역할이 많이는 없는 것 같고 다른 이런 좀 네로라는 아프리카 팀들의 좀 강세가 몇 번 있었는데 뭐 세네가르라든지 코트디부아르, 모로코 이런 팀들의 공격진이랑은 전혀 비교가 안 돼요. 가나는 지금 저는 그런 게 제일 아쉽다고 느꼈고 한마디로 콜롬비아가 주도적으로 승리를 위한 작업들을 할 수 있는 팀인 것 같은 반면 가나는 그렇지 못하다. 가나는 정말 버티기가 저는 한계일 것 같은데 어쨌든 콜롬비아는 콩고를 뚫어낸 바도 있었었고요. 특히나 막 전술적으로도 막 무뇨스 같은 이런 라이트백들이 센터포워드 자리까지 올라가고 막 쇄도하는 플레이라든지 나름대로 세트피스도 강한 면모가 있는데다가 디아스같이 확실한 카드 이게 생각보다 수아레즈가 좀 성에 안 찼지만은 디아스는 이름값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역시 여지껏 가나가 보여줬던 것처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잉글랜드조차 비기게 만들었던 그런 극강의 수비력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고민을 해본다면은 일단은 콜롬비아의 우세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가나가 버티고 버텨내가지고 잉글전처럼 무승부를 거둔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고 저는 이거는 콜롬비아 승을 받고 뭐 아마 일반 승이 배트맨에서는 아마 1.4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더 배당을 원한다면은 저는 마헨이든 햄무든 가볼만하다고 봤어요. 이거는 고배당을 보더라도 생무보다는 콜롬비아의 햄무가 가까울 것이다. 1마인도 아마 2배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마인까지 편하게 갈 정도인지 싶기는 하고 워낙에 이번에 또 햄무가 많이 나오다 보니 이건 좀 배당을 봐야 될 것 같지만 저는 일단은 콜롬비아 승 쪽으로 이거는 고배당을 보더라도 저는 무승부보다 햄무가 앞서는 매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슷하게 뭐 언더도 생각은 들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32강 마지막 경기까지 다뤄봤습니다. 앞으로 16강은 하루에 뭐 2경기씩도 있고 한 것 같은데 제가 아마 메이저리그 올스타 브레이크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좀 휴식기를 가질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전까지는 열심히 그날 있는 모든 경기 이렇게 좀 영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뭐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